안녕하세요. 김촌입니다. 국힘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 등록 후보자 적격 심사 결과 강신업, 김세희, 류호의 신혜식 후보 등을 컷오프 탈락시켰습니다. 선관위는 후보 선출 배경에 대해 구체적 사유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팬클럽 회장 출신 강신업도 주목되는데요. 탈락 후 실시간으로 페이스북 수정을 하며 막 쏟아내며 탈당까지 알렸습니다. 폭풍 페이스북 수정 및 새글은 아침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 강신업은 국민의힘 선관위와 선관위원 전원을 형사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하겠습니다. 강신업, 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3대를 빌어 처먹어라. 국민의힘은 끝났다. 한마디로 뭐 같은 당이다. 나는 국민의힘을 탈당한다. 딱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에 걸맞은 어휘 수준인데요. 의외긴 합니다. 그러면서 오전에는 또 장문의 심경을 전했습니다. 강신업, 나는 이제 낭인이다.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 의인을 찾아 길을 떠난다. 등에 개나리 보침과 큰 칼 메고 떠난다. 풍찬 노수, 가는 길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때 낭인의 칼끝은 피를 묻히고야 말 것이다. 잠시나마 정을 나누었던 이들과 마주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코란서 황교익 칼럼니스트는 이 정도의 욕설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인물이 국민의힘 대표가 되어야 윤석열을 쪽팔리지 않게 잘 보필할 수 있을 것인데 말이지요. 아무튼 김건희 팬클럽 회장의 오피셜은 국민의힘은 뭐 같은 정당이네요. 저렇게 김건희 팬클럽 회장이 실시간으로 날뛰는 사이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일요일임에도 국회를 찾아 국힘 정진석과 20분가량이나 대화한 뒤 그것도 모자라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안철수를 대놓고 겨냥하며 안윤연대라는 표현을 누가 썼나?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이다.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더 이상 선거에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라. 단일화로 당선됐는데 연대가 아니라니. 거기다 일요일 정무수석의 표정과 발언도 정상은 아닌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기다 TV조선은 단독이라며 제목도 윤 대통령 안 생각 안 했다면 단일화 안 했을 것이라고까지 나왔습니다. TV조선. 안 의원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과거 간첩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고 신영복 교수를 위대한 지식인으로 평가했던 일이 있는데 윤석열이 최근 그 발언 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미리 알았다면 단일화도 안 했을 것이라는 말까지 전해지면서 파장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안철수 의원은 신영복에 대해 잘 모를 때 했던 얘기라며 단일화로 정권교체를 이루지 않았느냐고 말했습니다. 그 빛의 속도로 무릎을 꿇으며 개인적으로 윤핵관 표현 안 좋아해. 윤한연대 안 쓰겠다라고까지 이어졌는데요. 그런데 결국 오늘 오전 안철수는 공개 일정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관련해서 황교익, 안철수가 멸공의 된장에 발라져 솥에 담겼습니다. 조민,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이어서 조국 교수님 딸 조민 씨는 뉴스공장에 직접 출연해서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날 인터뷰는 생방송이 아닌 조 전 장관의 1심 선고가 진행된 지난 3일 사전 녹화였는데요. 인터뷰는 먼저 조민 씨가 요청했다고 합니다. 조민 씨의 공식 인터뷰는 4년 만인데요. 인터뷰를 자청하게 된 이유에 대해 지난 4년간 조국 전 장관의 딸로만 살아왔는데 오늘 아버지가 시정을 받으시는 걸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라고 곰곰이 생각하게 됐다.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기 때문에 인터뷰를 결심하게 됐다. 이제 조 전 장관의 딸이 아닌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조민 씨는 법원이 아버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이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제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다룬 것들을 보면 정말 가혹했다.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 하기에 그들의 가족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그건 묻고 싶다.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에 대해선 정말 힘들었다. 아버지가 장관직을 하지 않으셨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생각한다. 의사면허 논란에 대해선 표창장으로는 의사가 될 수 없다. 그 당시 입시에 필요했던 항목들에서 제 점수는 충분했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다. 해외로 가서 다시 시작하라는 분들도 많았지만 저는 도망가고 싶지 않다. 저는 저 자신에게 떳떳하다. 가끔 언론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제 방식대로 잘 살 것이다. 조민 씨는 이날 방송을 통해 얼굴이 공개된 만큼 더 이상 병원에서 일하지 않겠다고 했다.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병원에서 일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의료 지식을 의료 봉사하는 데만 사용하려고 한다. 당분간 국내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다니고 SNS도 할 것. 더는 숨지 않고 모두가 하는 그런 평범한 일들을 저도 하려고 한다. 무료 봉사활동만 계속하면 생활이 어렵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그동안 제가 포르쉐를 본다든지 세브란스 피부과를 찾아가 뽑아달라고 했다든지 여러 허위 보도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고 그 배상금이 조금씩 계속 들어오고 있다. 가짜뉴스로 인해 제가 고통받았는데 지금 생활에 보탬이 되고 있다. 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의사면허에 집착하고 싶진 않다. 의사 조민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행복할 자신이 있다.
한편 조민 씨는 이날 조 전 장관이 스스로 법정 구속이 될 것을 우려해 적어놓은 일종의 가이드라인도 전했는데요. 조민, 아버지가 A4 용지에 뾰족하게 뭘 쓰셔서 대문에 붙여놓으셨더라. 조민 씨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아빠가 신청한 엄마 면회 다 취소해야 한다. 공과금, 세금은 이때 내라 등의 글을 적었고 또 대문 앞에 책을 쌓아놓고선 책을 순서대로 10권씩 넣어달라고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가결수라서 한 달에 6번 면회가 가능한데 아버지는 미결수기 때문에 주 5회 가능하다고도 했습니다. 눈물 나는 대목입니다. 관련해서 시민분들은 조민 씨에게 그저 대단하고 대단하다. 품이란 이런 것이다. 누구와 비교된다. 조민 씨 앞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꽃길만 걸으시길. MBC 스트레이트 뒤 안 보고 하네요. MBC 스트레이트 제목도 대통령이 외교 리스크로 박아두고 썸네일이며 내용도 화끈했습니다. 또 압수수색 들어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거기다 이번 순방 공식 환영식에서 윤석열 부부가 시차를 두고 격려하는 모습에다가는 하이라이트 표시도 하고 압권이었습니다. MBC 애국가 연주가 시작되고 윤 대통령이 한 박자 늦게 격려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뒤늦게 손을 올립니다. 이어서 아랍에미리트 국가로 연주가 바뀌는데요. 뒤쪽에 서 있는 장관들이 손을 내리는 모습 보이시나요? 김 여사는 나중에 손을 내렸고요. 윤 대통령 혼자 아랍에미리트 국가가 끝날 때까지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깨알같이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대표자가 오히려 외교안보의 불안, 요인이 돼버린 현 상황을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또한 전 국립외교원장 멘트도 대단했는데요. 같은 사안이 향후에 발생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맞는 말이었다, 올바른 외교였다고 고집하면 이거는 미래에도 재발할 수 있다는 거니까 더 심각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되면 향후에도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딱히 묘안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마무리로 MBC는 대통령의 돌출적인 발언과 행동이 나오면 사후에 주무부처가 사태 수습을 위해 진땀을 빼는 일, 사전에 예방하기 힘든 문제라는 점에서 외교안보의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술잔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장면도 압권이었는데요. 이렇게 한국인이 한국말을 해석해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김요한 목사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자는 검사 시절 권력에 한거하는 모습을 연출하여 자신을 마치 정의의 투사인 것처럼 가장했다. 또 그자는 검사 시절에 마치 자신이 정의와 진실의 화신인 양 연기했다. 그 현란한 눈속임에 속아 넘어간 자들의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급기야는 대통령 자리까지 거머쥐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된 그자는 흡사 1960년대에나 가능할 법한 폭압정치를 펼치는 중이다. 또한 입만연면 거짓말의 구라투성이다. 과연 이런 정권이 얼마나 갈까? 당연히 머저나 무너질 것이다. 본시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작은 바람과 파도에도 쉽게 붕괴되는 법이다. 곧 여기저기서 바람이 불고 물살이 일렁거릴 것이다. 그자의 집은 벽에 금이 가고 기둥이 휘청일 것이다. 사필규정이다. 개인이나 국가나 집은 정의와 진실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야 한다. 반대로 거짓과 범죄 위에 세운 집은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우리 모두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교훈이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